저는 지금 우암 사적공원 내에 있는 남간정사 앞에 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유학자였던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으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라고 하네요. 대전시 유형문화재 4호로 지정돼 있는 이 건물이 무려 30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됐죠. 무수한 세월을 견딘 문화재를 감상할 때면 고귀한 자태에 왠지 마음이 아련해지곤 합니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의 시간을 보낸 수많은 문화재는요, 사실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해서 훼손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08년 2월이었죠. 온 국민을 울렸던 숭례문 화재는 한순간에 우리나라 국보 1호를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지키지 못한 문화유산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훼손되는 등의 아픈 문화재들을 말끔히 고쳐주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망가진 문화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문화재들의 병원, 문화재보존센터입니다. 흩어진 금속 조각을 마치 퍼즐과 같이 맞추는 보존 처리. 오래된 세월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유물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이 부서진 게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롭고 점점 어렵고 그래요. 네. 지금 보이는 건 가본 모양의 철기 조각인데요. 하나씩 모양을 유추해가면서 맞추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물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아무래도 금속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부식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을 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가루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손을 대더라도 다 부서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물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크게 훼손된 유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 있었던 탓인지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첨단 기술을 동원해 내부를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떤 유물인지 잘 보이지 않네요. 우선 유물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습을 해왔습니다. 우선 수습해 와서 저희가 이제 비파괴 조사인 엑스레이 조사를 통해서 뒤에 있는 엑스레이 필름처럼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우선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우선 형태는 옆으로 누워져 있는 거 한 켤레하고 그다음에 그냥 누워져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18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초장지출토 목함의 일부입니다. 금속과 목재의 복합적인 재질도 눈에 띄네요. 지금은 비록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녹슨 세월을 닦아내고 새살을 붙여주면 언젠가 수백 년 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죠? 바로 이 목관처럼 말입니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 이 관의 주인은 17세기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문화재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이며 실생활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각나 있는 목재 현판을 보니 문득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600년 동안 서울을 지켜왔던 국보 제1호 숭례문. 지난 2008년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데요. 이곳에서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통 보존 처리라고 하면 이제 원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보존 처리인데요. 그 숭례문 현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그 원 상태에서 재걸리게 하기 위해서
옆에 테두리목을 새로 대주고 단청을 새로 칠해주는 작업을 했거든요. 복원 작업이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해서 다시 그 현판이 원래 있던 현판이 걸리게 되는 거죠. 화재 후 4년이 지난 지금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은 숭례문. 12월 완료를 앞두고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언젠간 숭례문 벽화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많은 문화재들의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 방식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기존의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벽화의 보존 처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비록 더딘 작업이지만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래 묵은 만큼 그 가치를 발견해내기까지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셈인데요. 지류 문화재를 보존함에 있어서도 더딘 작업은 필수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는 그 양에 따라서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오롯이 해묵은 지류 조각만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지루할 법도 한데 하지만 이곳에서 문화재와 늘 동고동락하는 연구원들에겐 낡은 종이 한 장도 다른 의미로 다가오나 봅니다. 인간 문화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문화재 복원에 몰두하고 있는 홍순천 씨. 때마침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아프면은 병원 의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의사들이 사람 병을 고쳐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유물에 대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아프니까는 저희 센터 같은 곳을 찾아왔겠죠. 그러니까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의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라는 보금자리 속에서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문화재들이 지금도 새 생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 품질 관리를 위해 건립됐던 관공서. 이 낡은 건물은 다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은요,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입니다. 현재는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칫 버려질 뻔했던 우리의 근대문화유산. 하지만 이렇게 새 단장을 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대전 창작센터를 보니까요, 무조건 새 것으로 바꾸는 것보단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켜낸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재 역시 보존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이끌어낸 겁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첫걸음, 바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재 문화재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암석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진단하는 동시에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가지고 석재 문화재의 현 상태를 알게 됐다면 이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겠죠. 암석은 파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러한 풍화 현상 혹은 염분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가상의 모든 상황을 재현하고 그에 따른 보존 방법을 터득하는 것. 문화재 그 자체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건데요. 즉, 문화재 훼손 예방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원래 암석이라는 것이 대기에 있는 물과 반응을 해서 풍화 산물을 산출하고 그것들이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돌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래 중첩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토양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래 같은 것들이 다 암석에서 풍화가 돼서 토양이 되는 것처럼 속주문화재들도 오랜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풍화가 돼서 약화가 됩니다. 다른 데이터랑 비교해보면 설명 가치가 좀 강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기존 물질이 아닌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존 처리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는 60에서 70. 까고 나오는 거 이렇게 환경에 따른 가상의 석재 문화재에 약품 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저희 나라의 석조문화재 강화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외국에서 그들 나라의 문화재를 처리했던 강화재니까 우리를 그냥 수입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석조문화재를 구성하는 재질하고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를 구성하는 재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석조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보존 처리제, 강화재를 좀 개발하고자 저희 연구소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기술 역시 우리 환경에 맞는 것을 택했는데요. 이게 지금 밖에 나갈 때도 좀 더 심한 상태고요. 문화재 보존은 물론 과학기술의 성장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개발한 보존 처리제가 잘 작용하는지 직접 비교하는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세히 보니 물방울이 조금씩 다른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선생님, 그 물방울 맺히는 게 다른데 저쪽이랑 이쪽이랑 뿌리는 양이 다른 건가요? 네, 물 뿌리는 양은 거의 동일하고요. 안에 처리된 약품의 성질에 따라서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그대로 흡수되는 것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처리 환경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백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조 문화재도 보존을 위해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비롯해 생물에 의한 문화재 피해 역시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문화재 훼손 상태 및 손상 원인 중 하나로 흰개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오, 안에 엄청 많네요. 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속이 나무 속이 이렇게 빈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서 속이 이렇게 비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건축물의 기둥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기둥들이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심하면 아주 심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 중인 보존 처리제는 퇴치와 방지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그 합성화 그 살충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천연물에서 추출해서 자연에서 얻은 천연물로 방제약제를 개발해서 그 기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살충 효과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일 보존 처리제는 뿌리는 액체, 그리고 손쉽게 붙여 쓰는 고체까지 모두 개발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보관과 보수 그리고 관리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최근에 첨단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찾지 못하였던 과거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생활 문화에 대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존과학 분야가 다양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인골이 출토가 되면 인골을 원형대로 복원을 해서 이제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이런 거를 주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 우리 새로운 이제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인골의 DNA 분석을 한다든지 안정동연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전적으로 형성이 되어 왔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생활을 했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기술이 펼쳐지는 곳. 그곳엔 스스로를 응급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라 자청한 문화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는 언제나 살아 숨쉽니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러 대전 시립미술관을 찾곤 하는데요. 오늘따라 건물 하나하나까지 멋진 예술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현대인들의 쉼터가 돼주는 대전 시립미술관. 먼 훗날엔 이곳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하나의 문화재로 남겠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 이제 문화재는 더 이상 낡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오래된 미래입니다.